지금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현직, 전직은 말고 현직. 현직. 그럼 여기를 종변을 통해서 전망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변호를 맡을 수도 있어서 그래 어떻게 되긴요. 저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의 직무정지 사건이 서양사에서 카노사의 굴욕급이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권력의 지형이 바뀌어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지역의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 직무정지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윤석열 직무정지를 했기 때문에 권력의 지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요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자체, 검찰이라는 이 세속 세력의 힘이 이미 지금 현 정권의 힘이 압도되고 있어요. 그 난리를 피면서 뭐 조국 장관님 수사하고 저기 우리 추미애 장관님 수사하고 원전까지 심지어 수사를 했지만 원칙대로 하는 문재인 정권의 그 힘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검찰 개혁은 저는 구분능선을 넘었다고 봐요. 힘의 균형 관계가 이미 역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말 그대로 직무 정지 명령을 그 직무 정지 명령을 정지하는 재판을 신청을 해서 설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역전된 힘의 균형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검찰은 그냥 기소청으로 넘어가는 거고 곧 있으면 공수처 출범하죠.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이 상징적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가장 최악수가 나 법으로 상대할래 했던 게 가장 최악수라고 한 게 차라리 이 타임에서 나 더러워서 검찰총장 못 해먹겠다. 나 사표 내고 나가서 정치할게 차라리 했으면 그게 홀랐지. 헐 났고 모양도 헐 났고 검찰이 보기에도 역시 우리 보스께서 드디어 대오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는구나 이러고 지지라도 받을 수 따라 있는데 나올 놈도 몇 놈 있을 그렇죠. 거고. 근데 갑자기 행정소송 할래요 하면서 밤에 분노의 클릭질을 해버리면 광클. 다른 사람이 봤어요. 뭐 이런 딱 이렇게 보여버리거든요. 이게 정치인이란 걸 이제 없어졌어. 나는 이제 정치인은 날아가 버렸어. 그건 날아가 버렸고 26일 날 날아간 거야. 언론은 어떻게든 윤석열이라는 존재, 검찰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현 정권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런 정치 집단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윤석열과 검찰 이용해서 부추기는 식으로 이의제의 전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물론 저를 선임하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진작에 보고. 끝내지지.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해도 안 돼. 그리고 이미 힘의 균형이 넘어가 버렸고 그 가운데서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시대의 상징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민주당한테 코치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제히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잘하는 거고 조금 더 앞서가야 된다고. 아까 말한 힘의 균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힘의 균형이라는 게 국회에 180석을 한 정당에 몰아준 사례가 없잖아요. 직선제 이후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개인적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 쓰고 각종 방송 가서 비판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민주당이 차후에 장기적 비전 프로젝트로 기소청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타이밍에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자기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하고 그 통제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이 상황에 검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뭔가 그런 어떤 나쁜 쪽인지 알겠다라는 뉘앙스로 앞으로 향후 공수처가 세워진 이후에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당 차원의 메시지 같은 게 나와. 그래서 한쪽에 끌고 가. 그래야 검찰놈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윤석열 때문에 우리 권한 다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도 정신 차립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이렇게 대표님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강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다 그런 시대의 흐름이고
푸나님 말씀대로 기소청으로 가는 것도 역시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말하는 게 저도 모르게 나온 제 다 말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윤춘장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부터 윤석열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니 변호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니, 고객한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쓰는 이 언어 습관 속에서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입장이 돼 버렸는지. 아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방송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검찰총장들은요.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들이 어떤 정치적 문제가 부딪혀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측근 검사들이 검찰총장한테 사퇴하고 나가십시오를 해요. 대개 임기 못 채우고 나간 검찰총장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물러났어요. 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가면서 어떤 뭐 메시지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한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검찰 개혁 아젠다가 나왔을 때, 검사들의 비리기 문제가 나왔을 때, 대표적인 문제가 한상대 같은 그런 경우거든요. 검사들의 무슨 막 성추행 무슨 비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총장님이 책임지고 물러나시면서 그걸 막으라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윤석열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 한 놈이 자기 집무실에서 피의자랑 섹스하는 문제가 아니야. 자기 가족, 자기 측근, 자기 본인 이 문제로 지금 상황이 벌어졌잖아. 그러면 검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윤석열을 지켜야 돼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 총장님 때문에 검찰 전체가 피해를 입는 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것을 막아주는 차원에서라도 사퇴를 하셔야 검찰이 덜 개혁당한다. 그래야 나가셔서 변호사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윤석열을 나가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지만 기존에 있던 검찰총장들은 다 그렇게 스스로 물러났단 말이야. 검사들에 의해서 물러났다고. 근데 윤석열 거는 왜 이러냐고 지금. 간단하게 윤석열은 자기 문제거든요. 나가면 자기가 죽어요, 얘는. 그리고 변호사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솔직히 진짜 그래요. 근데 객관적으로 농담이 아니고 궁서체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징계 절차 들어갔죠. 이 징계만 확정이 돼도 2년간 변호사를 못 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의혹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 중에 단 하나만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도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상대 같은 경우에야 검사들의 검사들의 조직에 내가 정치적 책임을 걸고 물러서겠다 하면서 자기 모습을 띄울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데 그게 자기의 형사적 책임이에요. 나한테 모든 책임이 기속되는 책임이다 보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어떻게든 행정소송을 하건 뭘 하건 내가 해임 안 되고 버티는 거고, 정말 자기가 잘리고 나가건 어떻게 되건 나갔을 때 자기의 미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봤을 때 윤석열 본인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또 그 예전에 한동훈이가 부산으로 갔을 때 한동훈이가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이가 모든 게 부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런 연구위원으로 가고요. 그게 또 숨겨지는 게 아니라 또 확산됐어요. 나온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이 감사하면서 자기 치부가 다 나온 거죠. 나는 내가 한동훈이고 내가 한동훈이었다면 윤석열 위해서 부산 내려서 그만두고 뒤에서 도와줬을 것 같아. 그게 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참모를 잘못 두면은 윤석열 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특정 타이밍에 사퇴를 하지 않고 몇 차례 그걸 버텨버림으로써 이 상황 자체를 되게 악화시켰는데, 제가 아까 기소청 이야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윤석열 때문에 공수처뿐만 아니라 우리 기소청 되게 생겼네. 이 이기식을 느끼게 하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 아까 그 힘의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180석이 지금 뭐 국회의원 몇 명 나갔다 그래도 최소한 우호 지분은 180석이 넘어요. 열린민주당 등 포함하면은.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법 다 만들 수 있잖아. 어떤 논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당 일각에서 기소청이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 아뜨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검사 니들이 단체 행동을 하고 검찰총장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 문제거든요. 이게 책임지고 뭐 다른 검사들 책임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야. 개인 비리 문제면
민주당이 기소청 이야기를 슬쩍 띄워. 드디어 민주당에서 180석의 민주당에서 기소청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안에 기소청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권력도 부릴 수가 없어요. 수사를 다 해온 경찰이 기소하라고 하는 재판만 해야 되는 거야, 얘들은. 그러면 이 정관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권한을 잃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검사들의 평검사들의 난, 무슨 고검장들의 난 어떤 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안 되겠네. 검찰총장의 개인 비리 문제를 지금 저렇게 비호하는 검사들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은 그냥 기소만 하는 공무원으로 내려야 되겠다라는 운을 지금 띄워야 된다고. 난 그게 전략상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용히 윤석열의 측근들이 밤에 윤석열 집에 들어가겠지. 총장님 물러나셔야겠습니다. 윤석열은 또 이런 게 자기 완장 떼지고 나면은 개인으로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졸려 쫄릴 거야. 왜? 깡패 수사를 해본 검사는 이런 거 있잖아. 때리기만 해본 놈은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존나 아픈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수사를 맨날 하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수사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해지죠. 엄청 공포스러울 걸. 예, 정신 못 차려요. 우울과 진짜.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예,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좀 있으면요. 아마 틀림없이 한동훈이 됐건 누구 윤석열 최측근이 아마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총장님 수사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든 분명히 뒤에 칼 씹는 사람 나올 거다 봅니다. 자기 살라고. 그 미국에서 대선 전에 총기 삼아왔던 놈 중 하나가 들어오는구나.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니야. 대한민국은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충분해. 에이씨, 총장 호위무사란 이것들아. 다시 한번 말할게. 언론들이 지금 아까 기레기 이야기도 했지만 저렇게 제목 장사질하면 안 되고요. 최소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려면 윤석열에 관련되어 있는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봐봐. 추미애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니들 뇌피셜을 이야기하지 말고 법과 권한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기레기 있으면 1번. 한번 쳐봐봐. 법과 원칙, 불법적이지 않은 것을 지금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언론 새끼들도 1번. 법 1번 진짜 올라오네요. 저거 추방시켜라. 어떤 기레기 새끼들도 윤석열에 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는 언론들은 없습니다. 지금쯤 윤석열 집 앞에서 뻗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총장님은 지금 밥을 해 드시는지 짜장면을 시켜 드시는지 한식을 시켜 먹는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침에만 열심히 그 차 있는 사진만 찍지 말고. 그러니까 총장님 핸드폰 들어 정필순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듯 얼마나 좋아. 단독. 윤 총장 등산복 입고 문 꽝 닫고 가. 단독. 왜 이게 이런 게 안 나와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수육 들고 문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사진도 하나 찍고. 작년 나왔잖아요. 우파 집회 가가지고 잠바 입고 쇼핑백 들고 다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다. 법무부 장관한테는 이게 A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 윤석열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대검에서 밥처 먹으러 가면 이거 A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아닌가? 취소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거 사진 찍지 말자고 그것도 썬팅했잖아요. 시커멓게 찍지 말라고. 이게 언론이 문제이긴 한데요. 어떤 특정 집단이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면은 그게 개혁 요소가 된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언론의 개혁, 언론 개혁. 언론 개혁은 구조가 검찰 개혁은 달라요. 언론 개혁은 의석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언론 개혁은 여론이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여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든 누구든 검사들이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에요. 공무원은 그렇다고. 현재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일원이겠지. 이럴 때는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고 부족하다 하면 국회에서 만들려고 180석 뽑아준 거예요. 정말 현명한 사람이 아닌 한 물론 사실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태까지 또 안 왔지만 지금 상태가 이 상태가 됐으면요. 사실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서 있는 힘껏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데만 도움을 줄 뿐이거든요. 정말로 내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면 일단 당장 코로 모래 좀 들어오더라도 잠깐 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타이밍 돌아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지혜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살겠다고 사방팔방에 던지고 있는 게 여론 장난, 사찰 문건 공개, 변호사를 뽑아놨는데 그 변호사가 또 노무현 대통령님 때 검사와의 대화의 그런 대표였던 평검사 대표. 변호사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잘못된 메시지만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분노의 클릭질까지 하셔버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언론에 의해서 이용되고 소모되는 하나의 객체가 돼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푸나님이 여론의 중요성 진짜 이야기하는데 여론전입니다. 지금 여론전이죠. 여론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레기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들도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1.6만밖에 안 되는데요. 뭐? 좋아요가 1.6만밖에 안 돼. 2만이 안 되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되겠지. 아 그럴까요? 우리는 시청자들을 믿어 이 사람아. 시청자들 왕이야. 마지막 기회를 또 줘보죠. 이게 시청자들을 막 꾸짖으면 그건 윤석열이지.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도 사람한테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중앙일보의 단독입니다. 이성윤의 중앙지검의 평검사들 이성윤 비판 성명 내려 했다. 내려했다는 뭐야? 니들 뭐하니 지금? 내려했다는 뭐야 또? 그 말은 최소한 이런 정도 방송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윤석열이 무너지면 우리 평검사들 나중에 부장검사로라도 검찰 퇴직하면 정관예우 못 받습니다. 정관 비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추미애 라인이라고 해도 지금은 윤석열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검사 새끼들이 이미 까져가지고 이런 거야. 어떤 평검사 중에 한 번쯤이라도 검사라고 하는 게 박봉해 진짜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정의로운 검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새끼들이 있을까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면 니들 검사 아니야. 이성윤을 왜 비판 성명을 내려해? 이성윤이나 심대철 같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그 줄 서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보면요. 윤석열 자체의 스타일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향이 윤석열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추미애가 뽑았기 때문에 추미애 라인이 된 게 아니고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전횡을 저지르고 한동훈 같은 자다가 윤석열 옆에서 깨작깨작거리면서 뭔가 권력을 남용할 때 최소한 검찰은 그런 게 아니지 했던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에서 발탁된 것뿐입니다. 근데 조선일보 같은 데는 그렇잖아. 이성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라고 인맥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문제는 이게 지금 사찰이나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다시 한번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가 양승태 사찰했던 문건, 양승태가 판사 사찰했던 문건, 그 문건을 똑같이 만든 검사, 그걸 지시하거나 이것을 참고한, 그걸 제지하지 못한 윤석열은 당장 구속시켜라. 두 사람 다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구속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답은 하나죠. 검사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대법원장이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구속됐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지금도 빠져 있고, 저는 국정감사 때 놀랐어요. 그 자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국민 앞에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평상시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석에서나 사람들 있을 때 모습은 무소비리의 권력자로 생각하고 스스로가 고양이인데 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또 상남자의 향기라면서 또 좋아하던 분도 있던데. 그 상남자는 빈센트를 부릅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의 적 같은 프레임 하나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거 보면 윤석열한테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 행상 책임에 관한 문제, 형사적인 문제,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태도에 관한 문제들이 골고루 얽혀 있는 사건이에요. 윤석열에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의심받고 있는 어떤 그런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같이 비판해 주면서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이 너무나 같다는 이야기는 못 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죄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국민들이나 정상적인 언론 같으면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키포인트 핵심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윤석열이 감찰 거부한 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내가 떳떳하다면 감찰을 받음으로써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 혐의를 벗어날 방법이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냥 직무 배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수사 의뢰를 한 게 아니에요. 혐의가 있는 자가 감찰을 못 받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추미애 장관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스킵하고 생략하고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얘들이. 이래서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보면 윤석열이 그냥 쫄본 것 같아요. 진짜 찌질한 쫄본 것 같아요. 그 감찰 받으면서 자기 할 이야기 하고 그러면 되는데 설사 우리가 죄가 있어서 정말 죄가 있는데 내가 죄가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죄가 있어서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 조사합시다 하면 아씨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변명을 하지 하면서라도 나가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서 또 자기 변명할 때 하고 막 하는데 정말 배짱 없고 겁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거부하거나. 그러고 있다 이제 질질 끌려가는 거지. 근데 정말 윤석열이 이번에 감찰 때 보여준 태도야말로 정말 잡범들이 조사받으러 갑시다 했더니 난가 하고 한 거랑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쿨하게 나 조사 받을게. 평검사 들어왔다고? 그리고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기까지 안 왔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멋져 보이는데 난 괜찮아. 난 진 죄가 없어. 그 타이밍을 그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휘재가 했던 무슨 프로그램에 이쪽으로 할 것인가 저쪽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거 있었죠. 했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이게 지금 자기 지지율이 10% 넘어가고 야권에서 되니까 진짜 뽕 맞은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고. 뽕 맞은 거야. 뽕 맞은 느낌이 왔을 거야. 아니, 내가 뭐가 할 수 있다는 거에서 감찰도 안 받는 거라 생각해 그냥. 아니 정말로 착각하는 것 같아. 정말로 뽕을 맞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사표 썼어야 돼요. 나 나간다. 그래 알았어. 너네들이 나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탄압한다면 나 나가서 정치할게. 하는 게 정말 국뽕을 맞고 내가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의 태도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법대로 할 거야. 행정소송 클릭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정치적 효용은 저는 끝나버렸다고 보죠. 이거를 내가 마지막으로 분석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반박자 빠르게 나가잖아요. 설마 그걸 하리하는 순간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설마 직무정지하리? 내가 감찰전 거부했다고? 검찰들 일부한테는 그게 멋있어 보였을지 모르지. 야,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려고 하는 거 그걸 거부하니까 위신이 서는데 설마 거기에 무슨 직무정지를 시키리 하는 것들을 한 발도 앞서 나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판사 사찰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나머지 이완규 시켜가지고 9장짜리 내는 효과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시인하는 효과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만 있을까? 상당히 이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다 판사의 블랙리스트 일종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사찰 문건. 사찰 문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줬잖아요. 헛지겁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 차릴 날이 올 거예요. 입 차렸을지도 모르지. 내가 사법 처리되겠네. 수사 의뢰할 줄도 몰랐을 거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윤석열 허겁지겁하다가 또 악수를 둬요. 이완규가 이거 공개하는 것처럼 악수를 둡니다. 그때 그 사찰 그 감찰 거부했을 때 일부 언론은 그랬어요. 아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밀리는구나. 거부한 역시 우리 검찰청은 다른 걸로 해서 이제 법무부가 그 두발들을 들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추미애 장관이 확 치고 들어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수를 둘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냐면 그 다음 날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출발하겠다는 얘기가 저는 진짜 웃겼거든요. 그 만약에 당황한 거지 이거. 네, 정말 그날 국회에 나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박살났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제 물론 절차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굳이 그 사람을 거기에 불러 세워서 국회가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걸로 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팝콘을 이만큼 제게놨었습니다. 카라멜까지 부어놓고 아 근데 정말 그게 이 사람의 바닥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존경심이 살짝 줄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변안 받아? 변호 전화하면 어떻게 그러지? 아, 제가 현금에 대한 존경심이 줄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분 중식의 상징. 그럼요. 자,